내가 많은 집을 가졌다면 훨씬 불행했을 것이다.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만큼 더 이상 소유는 필요 없다. 워렌 버핏. 나는 대답했다. 다들 그러잖아요. 가진 게 많아질수록 점점 가진 것의 노예가 된다고. 그런데 그녀가 다음에 한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미니멀리스트로 지내요. 걔도 나한테 계속 그래요. 이 많은 걸 다 이고지고 살 필요는 없다고. 이 많은 걸 다 이고지고 살 필요는 없다. 바로 그 순간 작은 삶을 사는 가족이 탄생했다. 윌 로저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려고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는데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원하는 삶을 갖고 나가는 첫걸음이다. 작은 삶을 선택하면 내면의 간절한 욕구를 추구할 여지가 생긴다. 잡동사니를 줄이면 의미 있는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여행의 자유가 생기며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생긴다. 관심이 있는 사회운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가장 원하는 직종을 더욱 유연하게 추구할 수 있다. 미니멀리스트 시부 씨가 한 말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나는 미니멀리스트 이기주의자입니다를 쓴 시부 씨가 통장 잔고를 60만 엔, 그러니까 쉽게 그냥 환전을 한다고 치면 0을 하나 더 붙여서 6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라 정말로 총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요. 그걸 넘어가면 이제 본인이 그건 잉여의 돈으로, 그러니까 남을 돕는 데 쓰는 거죠. 미니멀리스트로 살면서 생활비가 줄어드니까 돈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재워두는 건 쓸모없는 짓이니까 학생 미니멀리스트한테 맥북을 사줬대요. 맥북이 되게 비싸잖아요. 노트북 중에 100만 원 아래인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고가의 노트북을 선물한 거예요. 이게 60만 엔, 그러니까 600만 원을 통장 잔고로 놔둔 이유가 시부 씨의 1년 생활비이기 때문이죠. 1년 생활비는 놔두면서 이제 안전망인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쓰는. 미니멀리스트 조슈아 베커도 작은 삶을 권하다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나는 작은 삶 그 자체보다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소유의 수준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관심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98%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 이상의 과도한 짐들을 짊어지고 산다. 정리정돈은 기본적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오늘은 보관할 공간이 있을지 몰라도 내일이면 당장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한다. 반면에 잡동사니를 처분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 게다가 정리정돈처럼 계속 반복해야 하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영구 해결책이다. 처분한 물건은 영영 볼 일이 없다. 정리정돈이라도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다. 하지만 물건을 처분하고 작은 삶을 추구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단순한 삶은 예전부터 우리에게 자유와 희망과 목적의식을 부여했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 소비 주체에 머물지 않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작은 삶은 상품의 과잉 생산에 대응해 새롭게 등장한 삶의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믿음직한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몇 세기 전부터 장려한 진정한 삶의 방식이다. 작은 삶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작은 삶을 만들어 나가기가 비교적 쉽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적이 불분명하다. 나 역시 그 그룹에 속해 있었다. 당신도 평생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뭔지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삶의 군더더기를 줄여보기 바란다. 누구에게나 처분하고 싶은 잡동사니는 있다. 그런 잡동사니를 처분하다 보면 미래의 비전이 생기고 미래의 비전이 확대되면 삶의 군더더기를 줄이는 방식이 점점 개선된다. 지금 당장 소유를 줄이고 잡동사니를 정리하기 시작하자. 그러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뚜렷해질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작은 삶의 목표는 단순히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삶의 군더더기를 줄이는 것이다. 사치는 열등감을 지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남을 의식하는 삶 자체로는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다. 당신이 이 세대 사람이라면 살림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을 것이다. 작은 삶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소비지상주의의 유혹을 참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젊었을 때 체득한 근검절약의 기억을 되살리고 만연한 소비 풍조를 거부해야 한다. 과다한 소유의 짐을 벗으면 훨씬 평화롭고 보람차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다. 기업들의 함정을 간파하라. 멤버십 포인트와 카드. 자기네 매장에서 일정 금액을 넘게 사용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한다. 그 선물로 상세가 될 거라며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라고 부추긴다. 몇 개 안 남았다는 부추김.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긴박감을 조성한다. 10분 동안 한정 세일합니다. 패키지 판매가 곧 끝납니다. 5석 남았습니다. 이러면 다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대개는 그것이 잘못된 결정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매장 구조. 슈퍼마켓에서는 곡식, 유제품, 육류, 제빵류를 정반대편의 모퉁이에 배치한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동하는 동안 더 많은 제품에 시선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쇼핑몰이 미로처럼 만들어지는 이유는 길을 잃고 이리저리 둘러보다 충동구매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당신을 속여 지갑을 열게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그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흔히 쓰는 수법을 알아두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빠르게 간파할 수 있다. 혹시 백화점 쇼핑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창문이 없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시간관념을 느끼지 않고 시간관념에 이제 집착하지 않고 쇼핑을 천천히 하도록 고안된 거래요. 밝을 때 쇼핑하러 갔다가 어두워지면 이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악 템포 같은 것도 쇼핑하기 딱 좋은 그런 거 다 계산돼서 BGM이 이렇게 선정이 된대요. 그리고 백화점이 좀 보면 1층에 고가의 상품이 몰려 있잖아요. 그게 야, 거기서도 이제 계급을 느끼게 하는 거죠. 위층으로 갈수록 물건이 조금씩 더 저렴해지잖아요. 돈이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1층에서 한 방에 쫙 둘러보고 편하게 쇼핑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예산을 조금 더 줄이면 한 층 한 층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소비지상주의는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그 작동기제를 간파하는 눈을 길러야 치명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서 천성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 과소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애정어린 관계에서 안정감을 누리자. 주변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가짐으로써 인정을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에 정의를 재정립하자. 이것저것 사들이며 만족감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필요 없는 것을 내줌으로써 만족감이 제 발로 찾아오도록 하자. 작은 집이 관리하기가 더 쉽다. 작은 집이 더 저렴하다. 거주 공간이 작아지면 가족 관계가 더 끈끈해진다. 작은 집이 팔기도 더 쉽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은 집에 살면 도망갈 곳이 없는 거죠. 이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말다툼이 일어나도 바로 화해하지 않으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갈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화해를 해야 되는 애초에 싸울 일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네요. 타협을 잘 빨리빨리 하는 방식으로요. 사람들이 집을 점점 넓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주문을 읊조린다. 최대한 큰 걸로 최대한 많이 사. 돈을 벌면 원래 그래야 하는 거야. 돈은 이를 선택할 자유를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른 사람들, 환경,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 더 중요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충분함은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데서 온다. 선입견에 딴쪽을 거는 데서 온다. 가진 것은 줄이고 시도는 늘리며 딱 알맞은 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는 데서 온다. 적은 것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데서 온다. 많은 것에서 느껴지는 거짓된 안도감을 털어버리는 데서 온다. 더 많은 걸 가졌다가 모두 잃어버리고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깨닫는 데서 오기도 한다. 충분함은 오랜 노력의 종착점이다. 거기에 다다르려면 가정과 추측과 선입견과 짐작과 절반의 진실을 버려야 한다. 두려움과 식탐과 자기의심과 과대망상을 극복해야 한다. 매일 아침마다 이부자리를 정리한다. 설거지를 쌓아놓지 않는다. 옷장을 항상 넉넉하게 비워놓는다. 동전은 지갑에 챙기자 1, 2분 걸리는 일은 곧바로 해치운다. 해야 할 일을 미뤄서 잡동사니가 쌓이는 경우가 많다.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당장 해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쓰레기를 버리고 냄비를 닦고 리모컨을 있던 자리로 치우고 빨래를 바구니에 넣는다. 허드렛 일을 하나 해치울 때마다 잡동사니의 창궐을 막는 거라고 보면 된다. 옷을 벗으면 곧바로 치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받고 싶은 선물을 일찌감치 알린다. 정해진 일과 속에 짬을 만든다. 쓸데없이 신경을 분산시키는 요소를 줄인다. 노라는 단어 속에서 자유를 누린다. 휴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시간을 따로 할애한다.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한다. 물을 열심히 마신다. 꾸준히 운동을 한다.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을 전략적으로 제거한다. 생일 선물로 헬스클럽 카드를 받았대요. 저 이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선물은 좀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 걸 아는, 하지만 시작하고 있지 않은, 그래서 줬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을, 그게 확실해야 괜찮겠죠?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미니멀리스트들의 선물 리스트 이런 걸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상품권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면 현금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뭐 그게 제일 좋다고는 하지만 그럴 때 이제 뭔가 물질적으로 남진 않고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평소에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어디서 쇼핑을 하는지만 알면 이제 상품권으로 주면 이제 그분이 알아서 마음에 드는 걸 사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저도 상품권으로 받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걸로 쇼핑해서 제가 골랐다고 해서
제가 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고른, 제가 필요한 것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저한테 상품권을 선물해준 분들을 생각해요. 수많은 잡동사니 밑에 숨겨져 있던 당신이 원하는 삶. 작은 삶의 철학은 당신이 찾아 헤맸던 더 나은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열쇠다. 조슈아 베커. 작은 삶을 권하다였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